아마존 밀림 한가운데 한 사람이 연락을 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기록한 건 현장도 수색팀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하나였습니다. 새벽 4시 다른 위성들이 모두 지나간 뒤에 그 위성은 같은 자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10m 남짓한 빈자리 하나였습니다. 데이터 기준으로는 보통 자동으로 삭제되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령 기아나 유럽 우주센터에서 위성 영상을 분석하던 사람이었죠. 사실 그날 밤 저는 이미 퇴근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사는 끝났고 제 업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제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남겨둔 그 좌표 하나가 실종자의 마지막 교신 위치와 정확히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 일을 설명하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필요할 때 움직였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피에르 듀랑입니다. 프랑스령 기아나 유럽 우주센터에서 위성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날 밤 관제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리안 로켓 발사가 끝난 지 3시간이 지났고 동료들은 모두 떠났어요. 성공적인 발사였으니까요. 축하 파티가 있었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갈 수가 없었어요. 모니터를 끌 수가 없었거든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발사는 제 담당도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관제실에 있었을 뿐이고 발사 과정을 지켜봤을 뿐입니다. 모든 절차가 완벽했죠. 로켓은 궤도에 안착했고 탑재체 분리도 성공했어요. 한국의 아리랑 7호 위성이 정확히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는 확인 신호까지 받았습니다. 끝났어요. 제가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을까요? 관제실 창문 너머로 밤 하늘이 보였습니다. 기아나의 밤은 늘 고요하죠. 정글 너머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동료들이 웃으며 떠나는 소리, 차 문 닫히는 소리, 엔진 소리. 점점 멀어지는 일상의 소리들. 저만 남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사 관련 데이터는 이미 저장됐고 다음 교대 근무자를 위한 인수인계 메모만 간단히 남기면 되는 상황이었죠. 손이 마우스 위에 있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시스템이 꺼지고 저는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죠. 내일은 딸아이와 해변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클릭을 하지 못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직감도 아니었어요. 불안한 것도 아니었죠. 그저 무언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리러 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앉았죠. 모니터를 켰어요.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 건지도 몰랐죠. 단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관제실의 조명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제 모니터만 파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정글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저 너머 어딘가에 방금 우주로 올라간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위성. 30cm 해상도로 지구를 관측하는 최첨단 장비.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왜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리랑 7호의 첫 영상이 도착한 건 이틀 후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발사 당일 밤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일은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았죠. 그저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새벽 교대조가 알림을 보냈어요. 아리랑 7호 첫 정규 관측 데이터가 수신됐다고요. 저는 자리에 앉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새 위성의 첫 영상은 언제나 특별했죠. 그건 마치 새로운 눈으로 지구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화면에 아마존 밀림이 펼쳐졌습니다. 초록색의 바다, 끝없이 이어지는 나무들, 구름이 일부를 가리고 있었고 강줄기가 은빛으로 빛났죠. 해안선이 보였어요. 대서양과 맞닿은 경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수백 번 봤어요. 센티넬 위성으로, 랜드셋으로, 스팟 위성으로. 유럽 우주국의 모든 지구 관측 위성이 이 지역을 촬영했죠. 프랑스령 기안하니까요. 우리 발사 기지가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무언가 달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죠. 밀림 한가운데를 들여다봤어요. 나무들 사이 캐노피 아래 30cm 해상도는 놀라웠습니다. 개별 나무들이 보였죠. 작은 공터도 식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 아주 작았어요. 아마 가로 세로 10m 정도? 밀림 한가운데 정확히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나무가 없었어요. 캐노피가 끊겨 있었죠.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공터라고 생각했습니다. 밀림에는 그런 곳이 많으니까요. 나무가 쓰러지거나 동물들이 만든 통로거나 물이 고이는 웅덩이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형태가 이상했어요. 너무 깔끔했습니다. 경계가 명확했죠. 자연적인 공터라면 가장자리가 불규칙해야 하는데 이건 거의 원형에 가까웠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다른 위성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2주일 전 센티넬-2 영상. 같은 지역이었어요. 확대했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전한 밀림이었어요. 빈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10m 크기의 공터가 2주일 사이에 생겼다는 건가? 밀림 한가운데에 도로도 없고 강도 없고 정착촌도 없는 그곳에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좌표를 확인했어요. 북위 3도 47분, 서경 52도 23분. 기아나 내륙 깊은 곳이었습니다. 해안에서 120km 떨어진 위치.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죠. 아니,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리랑 7호가 포착한 그 작은 빈자리를. 다른 위성은 놓친 오직 한국 위성만 선명하게 보여준 그 공간을. 동료 마르탱이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냐고요? 저는 새 위성 영상을 확인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탱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자리로 갔죠. 저는 스크린샷을 저장했습니다. 좌표를 메모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손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으니까요. 아주 작지만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 파일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오후 회의 중에도 모니터 한쪽에 그 영상을 띄워놓고 일했어요. 동료들은 몰랐죠. 제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문제는 크기였어요. 너무 작았습니다. 10m 크기의 변화는 보통 무시하는 수준이죠. 위성 영상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화로 분류되려면 최소한 100m는 되어야 해요. 그래야 패턴으로 인식되고 보고서에 올라가고 누군가 관심을 가집니다. 10m는 오차 범위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봤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아리랑 7호에서만 보였거든요. 오후에 저는 모든 가용한 위성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센티넬-1, 센티넬-2, 랜드셋-8, 플레이아데스. 심지어 상업 위성 자료까지 구했어요. 같은 지역, 같은 좌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위성도 그 빈자리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구름이 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상도가 낮은 것도 아니었죠. 플레이아데스는 아리랑 7호와 비슷한 해상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머릿속으로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센서 오류? 아니에요. 아리랑 7호의 다른 영역은 모두 정상이었죠. 대기 조건? 그날 날씨는 맑았어요. 촬영 각도? 아리랑 7호는 정사형으로 촬영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각도죠. 그렇다면 시간이었을까요? 아리랑 7호가 촬영한 시각은 현지 시간 새벽 4시였습니다. 다른 위성들은 대부분 오전이나 오후에 지나갔죠. 여러 시간 차이가 났어요.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밀림 한가운데 10m 크기의 빈자리가 생기고 다시 사라지는 일이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마르탱이 함께 저녁 먹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일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화면 속 빈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10m의 공간. 설명할 수 없는 존재.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삭제할 것인가 남길 것인가. 정상적인 절차라면 삭제였어요. 10m 크기의 변화는 잡음입니다. 매일 수천 개의 이런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모두 자동으로 필터링되죠.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효율성입니다. 저는 마우스를 들었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죠. 그리고 클릭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폴더로 옮겼습니다. 보류 항목, 재관측 필요, 다음 위성 통과 때 다시 확인하는 리스트. 왜 그랬을까요? 합리적인 이유는 없었어요. 직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무언가 끝나지 않은 느낌, 뭔가 더 봐야 한다는 느낌. 그저 작은 선택이었죠. 체크를 하지 않은 것, 삭제하지 않은 것. 버튼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작은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3일이 지났습니다. 아리랑 7호가 다시 같은 지역을 지나가는 주기였어요. 지구 관측 위성은 보통 3, 4일 간격으로 같은 지점을 재방문하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동료들은 몰랐어요. 제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단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빈자리가 다시 나타나는지.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18분. 거의 같은 시각이었죠. 파일을 열었어요. 빈자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위치, 정확히 같은 크기, 정확히 같은 형태. 심장이 뛰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센서 오류도 아니었죠. 3일 간격으로 2번 같은 이상이 같은 장소에 나타났어요. 무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밀림 한가운데.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다음 통과, 그 다음 통과. 계속 그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죠. 빈자리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매번 새벽 시간대에. 그리고 매번 똑같았어요. 저는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크기 변화가 있나? 없었어요. 위치 이동은? 없었습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는? 역시 없었죠. 완벽히 정적인 이상 현상이었어요. 아니, 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대가 문제였거든요. 저는 다른 위성들의 통과 시각을 다시 확인했어요. 센티넬-2는 오전 10시, 랜드셋-8은 오후 2시, 플레이아데스는 오전 9시. 모두 낮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만 새벽 4시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리랑 7호만 그것을 봤습니다. 왜일까요? 밤에만 나타나는 무언가.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문서를 열었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기아나 내륙부 이상 관측 현상. 그리고 멈췄어요.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10m 크기의 빈자리? 새벽에만 나타나는 공간? 설명할 수 없는 현상?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사는? 이건 보고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적었어요. 가설도 없었죠. 단지 반복되는 관측 결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닫았어요. 대신 좌표 파일만 업데이트했습니다. 재관측 목록에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점으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지도 않았죠. 아주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체크박스 하나, 파일 하나, 좌표 하나. 하지만 그 선택은 계속 데이터를 쌓아갔어요. 아리랑 7호가 지나갈 때마다 새로운 영상이 추가됐습니다. 같은 빈자리, 같은 시각, 같은 장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열흘째 되던 날 다른 파일이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행정문서였어요. 프랑스령 기아나 지방 당국에서 보낸 정기 보고서. 저희는 가끔 이런 걸 받아요. 영토 관리, 환경 모니터링, 불법 벌목 감시 같은 협력 업무 때문이죠. 보통은 훑어보고 넘기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륙부 측량팀 연락 두절 수색 대기 중.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세부 내용을 찾았어요. 지질조사팀이 내륙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3주 전. 광물 자원 탐사 목적이었죠. 팀원은 1명. 경험 많은 측량사. 마지막 무전 교시는 14일 전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예정된 지점에 도착했다. 캠프를 설치했다. 내일부터 측정 시작하겠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무전도, 위성전화도, GPS 신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방 당국은 날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기를 보내려면 기상 조건이 좋아야 했거든요. 밀림 상공은 늘 구름이 많았고 비가 자주 내렸죠. 수색은 연기되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부록에 좌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교신 위치. 북위 3도 47분. 서경 52도 23분.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같은 좌표였어요. 정확히 같았습니다. 아리랑 7호가 보여준 빈자리. 제가 일주일 동안 모니터링한 그 지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컴퓨터로 돌아갔어요. 아리랑 7호 데이터를 다시 열었죠. 첫 번째 관측일을 확인했습니다. 14일 전이었어요. 마지막 교신이 있던 날과 비슷한 시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측량사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캠프를 설치했어요. 그 무렵 아리랑 7호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포착했죠. 캠프였을까요? 텐트? 아니면 개방된 공간? 하지만 왜 계속 나타날까요? 14일 동안? 사람이 있다면 움직여야 하잖아요. 측량을 하려면 이동해야 하고.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최신 영상을 열었어요. 어제 받은 데이터. 빈자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위치에. 14일 동안 움직이지 않은 캠프. 14일 동안 연락이 없는 사람. 이건 단순한 관측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서류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당국에 연락해야 했죠.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위성이 빈자리를 봤다고. 그게 실종자와 관련 있을 수도 있다고. 증거가 약했습니다. 좌표가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면?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 작은 빈자리. 10m의 공간. 밀림 한가운데. 누군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구조를.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보고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감정을 빼고 추측을 빼고 오직 사실만 담았어요. 아리랑 7호 위성 관측 결과 북위 3도 47분 서경 52도 23분 지점에 지속적인 지표면 변화 감지됨. 해당 좌표는 실종 측량사의 마지막 교신 위치와 일치함. 재확인 권장. 그게 전부였어요. 3문장.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아리랑 7호 영상들. 좌표 데이터. 시간대별 비교 자료. 그리고 지방 당국에 이메일을 보냈죠.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사무실은 평소처럼 돌아갔죠. 동료들은 각자 업무를 했어요. 새로운 위성 데이터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보고서는 수많은 행정 문서 속에 묻힐 거고 누군가 나중에 훑어보다가 지나칠 거라고. 사흘째 되던 날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 영상에서 빈자리가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파일을 다시 열었죠. 좌표를 확인했어요. 같은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빈자리는 없었어요. 완전한 밀림이었습니다. 캐노피가 이어져 있었죠. 2주일 가까이 계속 보이던 그 공간이 사라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보고서도 없었어요. 회의도 발표도 명령도.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죠. 단지 빈자리가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작은 기사를 봤어요. 지방신문이었습니다. 기아나 내륙에서 실종됐던 측량사가 구조됐다고 했죠. 건강 상태는 양호. 탈수 증세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음. 구조 경위에 대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정밀 위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수색팀이 파견됐다. 그게 전부였어요. 누가 움직였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도착했는지도 몰랐죠. 제 보고서가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어요. 단지 빈자리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구조됐다는 것, 그것만 알았습니다. 며칠 후 짧은 이메일을 받았어요. 발신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습니다. 내용은 한 줄이었죠. 아리랑 7호 데이터 활용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메일을 오래 봤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위성이 무엇을 봤는지,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하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도 홍보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감사 인사만 보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단지 데이터를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삭제하지 않고 남겨뒀을 뿐이었죠. 진짜 일은 다른 누군가 했을 거예요. 빠르게 움직인 사람들. 밤에 밀림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죠. 일주일 후 공식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문서였어요. 지방 당국과 수색 구조팀이 합동으로 작성한 거였죠. 실종 사건 처리 완료. 행정적 종결. 저는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실종 신고 접수, 초기 대응, 기상 조건 대기, 수색 계획 수립. 표준적인 과정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구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간단했어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구조 일시, 구조 위치 좌표, 구조팀 인원수, 측량사의 건강 상태, 이송 병원, 그리고 한 줄. 발견 경위 아리랑 7호 위성 영상 기반 위치 특정.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특정했는지, 누가 분석했는지, 어느 팀이 투입됐는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아리랑 7호 영상 기반이라는 한 줄만 있었죠.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봤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어요. 유럽 우주센터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보고서도 제가 2주일 동안 모니터링한 데이터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죠.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절하다고 느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단지 화면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남긴 사람, 좌표를 전달한 사람. 진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어요. 밀림 속에서, 밤중에. 누군가 달려갔고, 누군가 발견했고, 누군가 구조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저는 문서를 닫았습니다. 사무실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갔죠. 누군가 커피를 내렸어요. 모두 몰랐습니다. 2주일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작은 좌표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저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기아나의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저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30cm 해상도로 세상을 보면서, 다른 위성들이 놓친 것들을 포착하면서, 조용히 묵묵히, 자랑하지 않으면서.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이메일을 출력해서 넣어뒀거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온 한 줄짜리 메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리랑 7호 데이터 활용에 감사드립니다. 짧았어요. 간결했죠.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 존중, 감사, 그리고 겸손.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관제실은 다시 조용했어요. 다음 위성이 지나가고 다음 데이터가 도착하고 다음 분석이 시작될 겁니다. 모든 게 계속됩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제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확실한 변화였죠. 예전에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숫자, 픽셀, 좌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유의미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했어요. 그게 일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다릅니다. 작은 것들을 더 오래 봅니다. 설명되지 않는 변화, 패턴에 맞지 않는 데이터, 10m 크기의 이상 현상들, 모두 삭제하지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 뒤에 뭔가 있을지. 동료 마르탱이 물었습니다. 요즘 일하는 방식이 바뀐 것 같다고. 더 꼼꼼해졌다고. 저는 웃었어요. 새 위성 데이터가 흥미롭다고 대답했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거였어요. 그날 밤을 기억하기 때문이었죠. 발사 당일 밤 관제실에 혼자 남아있던 그 순간. 이유도 모르고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순간. 만약 그날 집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리랑 7호의 첫 영상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빈자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좌표는 삭제됐을 거예요. 자동으로. 시스템이 정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을 거죠. 밀림 한가운데 누군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것들을 남겨둬요. 설명되지 않아도, 패턴이 없어도 보류 폴더에 넣어둡니다. 재관측 목록에 추가하죠. 혹시 모르니까요. 오늘도 새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아리랑 7호에서요. 한국은 계속 영상을 보내옵니다. 정기적으로 30cm 해상도로 지구를 보면서 저는 그 데이터를 열었어요. 아마존 밀림이 펼쳐졌죠. 끝없는 초록색, 강줄기, 구름.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작은 변화가 하나 보였어요. 5m 크기, 강가 근처, 설명되지 않는 밝은 점. 예전 같았으면 넘어갔을 겁니다. 너무 작으니까요. 오차 범위니까. 하지만 저는 멈췄어요. 좌표를 기록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저장했죠. 재관측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웠으니까요. 작은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설명되지 않는 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남겨두는 것, 지우지 않는 것이 때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서랍 속 이메일을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온 그 짧은 감사 인사.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작은 데이터의 가치를, 조용한 관찰의 힘을. 그래서 아리랑 7호를 만들었겠죠. 다른 위성들이 놓치는 것을 보기 위해. 새벽 4시에 지나가면서 30cm로 들여다보면서 자랑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단지 보면서 그리고 필요할 때 움직이면서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습니다. 요즘은 퇴근 시간이 되어도 조금 더 남아 있어요.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하죠. 동료들은 야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유는 다릅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 작은 신호를, 다음 설명되지 않는 변화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모르지만 언젠가 알게 될 그 순간을. 좌표 파일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북위 3도 47분, 서경 52도 23분. 행정 기록 상태는 변경됐어요. 연락 두절에서 해제로.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밀림에서, 어둠에서. 아리랑 7호가 직접 구조한 건 아니에요. 위성은 단지 봤을 뿐이죠. 작은 빈자리를. 하지만 보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연히 지나갔어요. 30cm 해상도로. 새벽 4시에 두 우연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한 사람을 집으로 돌아가게 만든 기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누군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일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도 자료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위성이 본 것을 믿었고 데이터가 가리킨 방향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강대국의 시스템들이 놓친 것을 조용히 끝까지 지켜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말없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별빛처럼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